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축 배우신 거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돌 중에서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백돌이 있습니다. 여기 돌 하나랑 여기 하나가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백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더라도 예, 도망가면 길이 3개가 되죠. 반대로 단수를 치더라도 백선수가 도망가면 길이 3개. 예, 3개인 돌은 제법 튼튼한 돌이라 그랬죠. 웬만하면 공격해서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그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백돌을 보시면 길이 2개인데 흙이 오른쪽에 사냥꾼이 더 많죠. 그래서 상대를 우리 편 쪽으로 몰아가라.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편 쪽이 있는 쪽으로 백이 가게 하려면 흙은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야죠. 그래서 백 선수가 도망을 가면 이다음부터 이제 이어서 공격해서 진행되는 방향을 막으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막아가서 사다리 형태, 계단 형태가 이루어지면 잘 공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백 입장에서는 도망가지 않고 애초에 단수를 당했을 때 포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잘못 공격하면 백 선수가 길이 3개가 되고 나중에 이제 흙이 공격한다고 해도 여유가 있는 백은 도망가지 않고 흙에 살아가는 길 2개인 돌 사이를 끊어서 양단수로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흙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한 점을 잡히고요. 요들도 단수가 되어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또 양단수가 되죠. 예, 매우 곤란하니까 공격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 상대 진행되는 머리를 잘 막아서 예, 여기 왔을 때는 머리를 공격하지 않고 일선, 죽는 손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공격해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망가면 이렇게 잡게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잡히면 속 많이 상하고 저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지금은 단순한 축이라서 뭐 여러분들도 금방 저거 모르겠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주위에 돌이 많아지면 멀리 있는 그 돌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헛갈리기도 하거든요. 프로 구단 중에서 일본의 타이틀권자였던 대만 출신의 왕리청이라는 사람이 상금이 뭐 한 1억 이상 걸린 그 결승전에서 축을 몰라서 바둑을 진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쭉 나가다가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 정도 프로 기사 정도 되면은 한눈에 수십 수를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잘 살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살펴야 된다고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축 진행되는 방향, 돌이 진행되는 방향 나가는 쪽 살아가는 길이 머리라고 했었는데요. 그쪽 앞으로 어느 쪽으로 쭉 진행되는 거 살펴서 그쪽 멀리 있는 곳의 축머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고 이제 만약 한다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이 근처에 백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이 흑돌은 오른쪽으로 이 백이 축으로 공격당했을 때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거나 아래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아요. 우하기 방향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대각선이 축에서는 축머리 방향이 됩니다. 지금 축머리 방향에 잘 보시면 백이 있죠. 이러면 이 백을 축으로 잡을 수가 없게 돼요. 한번 공격해 볼까요? 공격하겠습니다. 하면 백 선수가 도망가죠. 계속 공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도망가서 축을 잘 배웠다고 진행되는 머리를 잘 공격하는데 잘 배우지 못한 게 있죠. 바로 축머리 방향을 잘 살피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백 선수가 연결이 됩니다. 기존에 기다리고 있던 돌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살아가는 길이 하나, 둘, 셋,
4개로 늘어나요. 이걸 이제 와서 쫓아가 공격한다고 하면 백 선수가 안 도망간다 그랬죠. 양단수 공격하고 도망가도 이쪽을 양단수하고 이쪽을 한번 도망가 볼게요. 도망가면 이렇게 따겠죠. 근데 흑선수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양단수, 여기도 양단수 되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약점을 없애주겠어. 라고 이렇게 놓아서 약점을 뒤늦게 없애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커요. 위에 2점도 또 축으로 잡혀서, 역으로 축으로 잡혀서 흑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방향에 어떤 돌이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잘 볼게요. 이번에는 이 돌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까요? 흑이 이렇게 축으로 공격한다면 역시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 좌상기 방향으로 이 대각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쪽에 흑돌을 하나 놓아 볼게요. 그래 놓고 백이 도망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눈치로 다 잡을 거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일선에 가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 흑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잡히게 돼요. 도망가도 겠습니다. 그러면은 쫓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백돌이 다 단수에 걸리죠. 여기서 이렇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 할 때는 진행되는 방향, 앞으로 축머리 방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축머리 방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거 잘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전에 이 제가 친구하고 바둑을 두다가 실수하길 바라고 끝까지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40년 동안 저하고 바둑을 뒀는데 오늘도 만날 예정이지만요. 이 바둑을 배우면은, 바둑을 공부하면, 바둑을 하면 5가지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오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는 바둑 기자를 사용하는데요. 바둑은 한자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자예요. 나무목이 좌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 기자 쓰는,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또 바둑 혁자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기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박혁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바둑을 하면 5가지 좋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좋은 친구를 얻는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두면 굉장히 친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말이 필요 없어도 상대방을 계속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둘 건데 넌 어떻게 둘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돌을 하나 놓으면 그럼 상대는 그래? 네가 이렇게 둔 의도는 이거였지? 그럼 나는 너의 의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네 뜻대로 해주는 척 하면서 나는 다른 쪽을 차지하던가 할 테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둘 거야 라고 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돌 하나 놓을 때 이 대처 방법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상대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둑 한 판을 두면, 그러니까 돌 내가 평균 100개 정도 둔다고 보면은 상대도 100개 두겠죠. 100마디 이상의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대화 나눈 거잖아요. 그냥 어떤 이득을 누구의 일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벌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친한 감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친구랑 제가 중학교 때만 한 10,000판 정도 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보충학습도 없고요. 일찍 끝나기만 하면 그 친구네 집, 우리 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막 10판씩 이렇게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력들이 없으니까 한 10분이면 한 판씩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왼쪽 아래를 한번 볼게요. 아까 하던 말씀 좀 더 이어서 할게요. 5가지가, 첫 번째가 득, 호우, 친구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사람들하고 이제 화목함을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하늘이 내려준 수명, 천수를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들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어느 돌을 잡을 수 있을까 역시 생각해야 되고 또 어느 쪽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될까. 충머리 방향에 상대가 도와준다면 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행되는 방향을 이 돌을 잡을까 이 돌을 잡을까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흑이 공격을 하더라도 백 선수가 도망가면은 길이 3개가 되죠. 3개가 되면 잡을 수 없다 그랬죠. 역시 이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백이 달아나면 살아가는 길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격했을 때 백 선수가 달아났을 때 길이 몇 개인가. 이제 바둑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이거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내가 여기 두었을 때 상대가 여기를 반드시 두어야 되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길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두 수를 이렇게 이제 읽은 게 됩니다.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한 수, 한 수. 그래서 2개니까 내가 여기 놓는다면 상대방이 여기 놓았다고 치고 라고 하면 두 수를 읽었다고 합니다. 읽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수를 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도를 공격해 볼게요. 흑이 공격했다고 치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수 읽기를 해볼게요. 여기 흑이 두었다고 치고 백이 도망갑니다. 길이 몇 개가 남을까요? 살아가는 길이 1개, 2개가 남습니다. 보이십니까?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수를 읽는다보다 수를 본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를 공격을 해볼게요. 그럼 사실인가? 길이 2개 있나? 백 선수가 도망가죠. 길이 1개, 2개. 이렇게 돌을 놓고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한번 둔 돌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랬죠. 실수를 했을 때 다시 그 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죠. 돌을 놓았다가 띄워서 다른 곳에 두면 반칙패로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공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흑이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백이 달아났다. 살아가는 길이 몇 개 남을까요? 역시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공격할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달아날 때 이렇게 진행되는 머리를 공격하고 달아날 때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공격하고 달아나고 공격했을 때 달아나는 게 옳은 방향인지 자, 처음엔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 백돌을 놓는 순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흑 하나 보이시죠? 흑돌이 단수에 걸렸어요. 오른쪽에 몰래 있던 한 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방향인 이쪽을 흑이 막았다가는 백이 이 한 점을 먼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공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방법이 옳은 방향이구나. 이 백이 도와주니까 백돌이 이쪽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고 백이 없는 이쪽으로 진행되어야 잡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볼까요? 공격하고 도망가면 이제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일선으로 가게 단축게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따낼 수 있습니다. 축 생각보다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다음 문제 하나 볼까요? 오른쪽을 보여드릴게요. 이 돌을 잘 보시면 이제 잡을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 축 머리 방향에 막 백돌을 갖다 놓고요. 여기도 갖다 놨습니다. 과연 이 백 한 점을 여기 세모되어 있는 백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칠게요.
백 선수가 달아나겠죠. 아, 머리 공격해야지 라고 지금 머리를 공격했다가는 실패를 하고 말아요. 백 선수가 나가면서 흙 한 점이 위험하죠. 아, 그냥 곧바로 머리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도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도와주는 사냥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돌 두 개를 한 번 더 곧바로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옆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옆구리를 밀어서 공격을 합니다. 사냥꾼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일단 좋은 방법이니까 백 선수가 달아날 때 이제 머리를 공격합니다. 진행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머리 공격하고 아래로 공격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백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요. 안 돼, 안 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백 선수가 달아났을 때, 아, 머리 공격해야지 하고 또 공격하면 이것도 틀려요. 공격하면 백 선수가 달아나면서, 아까 기다리고 있던 돌하고 힘을 합쳐서 흙 한 점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선으로 몰아가라, 죽는 선으로 가라, 이렇게 이 선에서 단수를 쳐서 상대를 잡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왼쪽 위에는 이거 축이 아닌 것 같은데 축 아닙니다. 이거 흙에 공격해도 백 선수가 달아나면 길이 3개라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놓았을까요? 실제로 바둑을 두다가 축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중에 배우시겠는데 이렇게 흙이 있고 백이 이렇게 놓는 거를 저번에 붙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붙일 때는 저리 치워해서 젖힌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가 오면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백 선수가 여기서 젖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위험한 쪽으로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싸우고 싶으니까 너 손 못 잡게 할 거야 라고 탁 끊어왔어요. 이럴 때 흙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공격해야지 라고 이렇게 단수를 무조건 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생겨서요. 흑 선수가 끊어지는 것을 연결해야지 하면은 백 선수가 이제 아까 달아났던 돌이 도와주는 사냥꾼 역할을 해서 이렇게 공격해서 이게 축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거꾸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바둑에서는 단수는 특별한 경우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나 상대방 돌을 좀 나쁜 효율이 적은 돌로 유도할 때 단수를 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상대가 돌을 끊어왔습니다. 네 돌 사이를 끊었을 때는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으면 약한 쪽을 뻗어라. 그래서 요 돌을 한쪽으로 살아가는 길 많게 해줍니다. 그래서 백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축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축으로 잡히기 싫어서 달아나야 되는데 그때 이 한 점을 일선 방향으로 몰아가고 여기서 이 돌은 튼튼하고 여기 약하니까 우리 편 강한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럼 백 선수는 달아나도 결국은 끝에 가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수 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보이시죠? 상대가 욕심내서 끊어왔을 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축은 나중에 어려우니까 좀 더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번 평가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시간이 좀 더 걸리면 그냥 한 회차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세모가 된 돌을 축으로 잡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 바둑판에 놓아보시고 이제 계속 공격하고 달아나고 공격하고 달아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도 느시고 재미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문제 내볼게요. 이건 좀 더 훨씬 어려워졌어요. 역시 세모로 되어 있는 돌을 축으로 잡아보는데 주위에 상대도 도와주고 내돌도 도와주고 하거든요. 상대의 돌을 잘 피하고 도와준 내 돌을 최대한 이용해서 세모를 축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우니까 한번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